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사이에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계파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보 경선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4.3 당시 초등학교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60여 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4.3의 2차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이번 주 연속 보도합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4, 5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선 주의보까지 내렸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프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700여 명의 선수들이 닷새 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통합을 마친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계파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도지사 경선 후보들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방훈 원희룡 예비후보 측은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이 야권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TV토론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택 예비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TV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0% 여론조사 경선룰에 대해 전략 공천이라는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후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V토론회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2일까지 도지사 후보를 공모한 뒤 사전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26일 이전에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인단 앞에서 후보자들이 연설과 토론을 통해서 선거인단의 그 투표를 선택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방식이 결정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로 경선 일정에 들어갈 걸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원 선거에서도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 인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역사는 산적한데요. 제주 MBC는 이번 주 연속 보도를 통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4.3 막바지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때문에 6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4.3의 2차 피해자를 김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74세 서근숙 할머니. 발에 파편이 관통한 흔적이 선명합니다. 발이며 종아리, 배 등 몸 곳곳에 남아있는 파편의 흔적만도 수십 곳. 위에서부터 요 다리 요쪽이 쥐가 나가지고 그냥 신경이 어디 뭐 잘려진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49년 다니던 학교 운동장에서 터진 폭탄은 지난 60여 년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서 할머니를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코트 사이에 파편 조각 부스러기가 주먹으로 하나쯤은 나갔어요.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업고 가고 업고 오고 좀 그러니까는 길에 그냥 피바다가 된 거죠 뭐. 4.3 당시 서귀포 초등학교에 진압부대가 주둔해 있다 4.3이 평정되면서 고근산으로 떠났지만 군이 사용했던 포탄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아이들이 청소하다 교실에 있던 폭탄을 운동장으로 던진 것이 폭발하면서 28명이 다치고 그중 5명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생존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4.3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 그 시기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실상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어쨌거나 4.3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돼 있다라는. 4.3 당시 면 소재지 이상의 초등학교에 대부분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서귀포 초등학교와 비슷한 폭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잇따랐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에 묻혀있는 4.3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기 위한 추가 진상조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6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둠에서 빛으로란 주제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종전 오전 11시에 봉행되던 추념식은 안전행정부 주최로 국가기념일 행사에 맞춰 오전 10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식전 행사로 종교의례가 진행되고 식후 행사로 10시 30분부터 신앙송과 진혼무 등 추모 공연이 이어집니다. 한편 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는 희망 콘서트가 4월 2일 저녁 7시부터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절반 이상이 고사리 채취철인 4월과 5월에 집중되는데 소방당국에서는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보찜을 지고 길을 건넙니다. 지난 27일 고사리를 꺾으러 나간 77살 김평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변 야산을 중심으로 사흘째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평소 고사리 등 채취를 위해서 다니셨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던 72살 오모 할머니가 길을 잃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길 잃음 사고는 고사리 채취철인 4월달과 5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7건이 이맘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고사리를 꺾을 때는 반드시 여럿이 동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와 휴대전화를 챙겨야 합니다.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km 반경을 우리가 수색을 하니까 신고를 한 이후에는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적당한 응시처에. 길 잃음 사고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난 2년 동안 212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예산 낭비 목재 인도 교체 사업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에 사업비 6억 원을 들어 태평로와 부두로 2,600m 구간의 목재 인도를 제주 판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내 목재 인도는 2만 미터로 지난 1999년부터 8년 동안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블럭 인도의 평균 수명인 20년보다 훨씬 일찍 부식돼 50억 원을 들여 교체 공사가 다시 추진되면서 제주 MBC는 지난해 9월 예산 낭비라며 관련 문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골프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제16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700여 명의 선수들이 닷새 동안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드라이버 샷이 봄하늘로 쭉 뻗어갑니다. 한눈에도 애돼 보이는 외모. 하지만 경기에 몰입한 눈빛은 다부지고 진지합니다. 올 시즌 첫 대회인 제16회 제주도지사배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 선수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사배에서 우선 5위 안에 드는 게 목표고 이제 국가표 되는 게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제주에서는 남녀고 3학년 문준혁 선수를 비롯한 48명이 출전해 고향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수 선발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마추어들의 가장 요망이죠. 뽑는 대표 상비군 점수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금년도 각종 대회에 그러한 유자격,
시드를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대회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배 골프대회는 국내 골프 유망주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대회에 우승한 박인비와 최나연, 송부배 등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국제 무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가족의 체류비와 관광 수익 등으로 60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우승자가 결정되는 최종 1경기를 전국으로 생중계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확정하고 해양 바이오와 건강 뷰티 소재, 생명 융합 지식과 문화 관광 콘텐츠 등 제주 지역 4개의 특화 산업에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국비 10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제주의 로하스 헬스케어와 화장품 산업을 다른 시도와의 협력 산업으로 물 응용과 관광 디지털 콘텐츠, 웰리스 식품과 풍력 전기차 서비스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 고도 완화 방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광희는 당초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구도심 건축물 고도 완화 내용이 포함된 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수정안은 특정 지역 재건축 고도 완화와 읍면지역 난개발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도의회가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1,084건으로 1년 전 206건보다 5.3배 증가해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기대 심리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소폭 줄었습니다. 제주의 목축 문화를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조선시대 국립목마장 지역을 중심으로 자성과 말태우리 등과 관련된 목축 문화를 복원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연구원은 또 제주도청에 말산업 육성 사업소를 신설하고 말고기 전용 품종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고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대란과 매립장 신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장 신설이 아닌 자원 순환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매립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자원 회수 시설 도입과 함께 탄화 처리 방식을 이용하면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제주 컨트리클럽 경매가 다음 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개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경매가 채권자인 제주은행의 신청으로 연기됐지만 제주 컨트리클럽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내지 않아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